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과 서울 수서역을 잇는 직통 고속열차 SRT가 올해 하반기부터 운행됩니다. 서울 강남까지 2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지는데요. 그동안 동대구역에서 열차를 갈아타거나 서울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했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경남에서 서울을 오가는 KTX 경전선. 주말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경남의 고속철 운행 횟수는 1.09차례로 울산의 10분의 1, 부산의 6분의 1 수준입니다. 배차 횟수가 적다 보니 경남도민은 물론 경남을 찾는 수도권 시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오전에 이제 미팅이 있을 때가 있는데 오전 편이 좀 안 맞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간격도 좀 시간 간격이 좀 텀이 길고 그래서. 그동안 기업 본사나 연구단지가 밀집한 서울 강남이나 경기 동남부 지역으로 가려면 동대구역에서 SRT 고속철로 갈아타거나 서울역에서 내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1시간 안팎이 더 걸려야 했습니다. SRT로 직선에 가는 경우보다는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지역기업들이 더 불편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2016년 개통된 수서행 고속열차 SRT의 경전선 운행이 경남 지역의 오랜 요구였는데 정부가 올해 하반기 운행을 결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겁니다. 경전선 수서행 직통 고속열차가 도입되면 경남에서 서울 강남 지역이나 경기 동남부 지역으로 가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2시간대로 닿을 수 있는 철도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SRT 운행은 결정됐지만 운행 규모를 늘리고 종착역을 진주에 두는 것은 앞으로 협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도민들이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국토부라든지 관련 기관과 좀 협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부산과 양산, 울산을 잇는 광역철도, 김해 진영과 울산을 연결하는 동남권 순환철도도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10년 전에 문을 닫은 진주의료원을 대신할 경남의료원 진주병원 건립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사업 적정성 검토를 승인받았는데요.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경남의 공공의료 서비스가 나아질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형관 기자입니다. 지난해 연말 척추뼈의 금이가 민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78살 서혜석 씨. 아직 성치 않은 몸보다 걱정인 건 앞으로의 생계입니다. 정부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병원비 부담으로 사정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에서 부담하지. 진짜 의료 자체에서 부담 또 한다 이러고. 니 또 왔나 할 정도로 친하게 지내고 서로 아픈 데 맞아주고 그랬는데 이런 데서는 일반 병원에서는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10년 전 폐업한 진주의료원을 대신할 경남 서부권 공공병원인 경남의료원 진주병원이 2027년 문을 열게 됩니다. 사업비 1,578억 원이 투입되는 진주병원은 진주항공 국가산업단지 4만 제곱미터 터에 300병상 규모로 지어집니다.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 청소년과 등 19개 진료 과목과 의사와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의료 인력 360여 명을 갖춥니다.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업계획 직속성 검토 결과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진주병원 건립을 위한 탄력을 받게 되었고요. 2025년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2027년에 2020년 경남의 공공병상 한 개당 인구수는 11,000여 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1시간 넘게 걸리는 마산 의료원이나 양산 부산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던 경남 서부권 주민들에겐 반가운 소식입니다. 박차를 가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환영합니다. 진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병원이 됐으면 좋겠다. 경상남도는 이달부터 경남의료원 진주병원 건립을 위한 용역 작업에 들어간 뒤 오는 10월 건축 설계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경남 시군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실태 연속 보도입니다.
지방자치법상 기초의원들의 월급,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면 자치단체 재정 상황과 인구수, 의정 실적 등을 두루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연 경남 각 시군의회가 이 규정대로 올해 의정비를 인상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심층기 획팀 이대환 기자입니다. 경남 9대 기초의회가 출범한 지난해 7월 18개 시군 가운데 거창군 의회를 제외하고 월정수당을 잇따라 인상했습니다. 대부분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 없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1.4%씩 인상했고 남해군과 밀양시의회는 각각 7%, 5%를 올렸습니다. 지방자치법을 보면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면 주민수와 재정 능력, 의정활동 실적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해군과 밀양시의회는 어떨까? 두 곳 모두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경남 최하위권인 각각 14%, 15.4%로 4년 전보다 각각 2.2%포인트, 4.4%포인트 나빠졌습니다. 지역 인구 역시 2018년 대비 남해군 1,700여 명, 밀양시 3,200여 명, 각각 3.9%, 3% 줄었습니다. 다른 시군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많은 금액을 올린 창원시의회 역시 같은 기간 재정자립도는 8%포인트, 인구 역시 2만여 명 줄었습니다. 살림살이도 어려워졌고 인구도 줄었는데 월정수당은 올린 겁니다. 앞선 두 가지 기준으로 나머지 시군의회 가운데 인상 요인이 있는 의회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정활동의 대표 지표인 조례 발의 건수를 보면 더 심각합니다. 지난 8대 전국 226개 기초의회 의원 1명당 조례 발의 건수는 한 해 평균 2.05건입니다. 그런데 경남의 기초의회는 1.43건으로 경북 0.99건에 이어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임기 4년 동안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경남 기초의원은 모두 34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번에 수당을 1.4%씩 올린 진주시, 창녕군 의회는 각각 0.66건, 0.95건으로 의원당 평균으로 따지면 1년에 단 한 차례도 발의하지 않은 겁니다. 의정활동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을 통해서 의정비에 이렇게 반영하는 구조로 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 2021년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13%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경남의 벤처기업은 1,700여 개로 전국 네 번째로 많지만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과 펀드 자금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맞춤형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엔진 관련 금속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한 해 매출 2천억 원 이상 규모로 용광로를 가동해 주물 부품을 만드는 데만 전기 요금이 300억 원이 듭니다. 그런데 지난해 전기 사용량 5%를 줄여 15억 원의 비용을 아꼈습니다. 벤처기업이 개발한 시스템 프로그램 덕분입니다. 각 공정에서 쓸모없이 사용되는 전기를 찾아내 사용량을 줄인 겁니다. 이 벤처기업은 방산 프로그램 개발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육군과 함께 전차의 포탄 실사격 대신 가상 포격으로 실제 훈련을 대체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감이 몰리지만 수도권 이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기술자 같은 인력 구하기가 어려운 탓입니다. 실제 채용한 인원은 한 10명 정도 돼요. 10명 정도 되는데 거의 일주일 안에 대부분 어렵다면서 퇴사를 다 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 부분에서 인력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경남의 벤처기업은 1,755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지만 최근 5년 동안 해마다 2.2%씩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남의 벤처기업 비중도 5.4%에서 4.5%로 축소됐습니다. 전문 인력과 벤처 창업 자금 확보의 어려움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벤처기업 성장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담은 조례 제정은 물론 공공기관과 대학, 대기업과의 연결고리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투자자를 매칭해주는 그런 네트워킹 부분이나 직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뭐 팁스나 엑셀러레이터, 그다음에 펀드 이런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시작 단계인 부분이 조금 많습니다. 경상남도는 새해부터 벤처기업 신입사원 한 사람에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우수 인재 확보에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또 동남권 창업펀드와 경남 창업투자펀드 등을 통해 올해 107억 원의 자금을 벤처기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다음은 KBS의 희망나눔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경성정밀 주식회사 김경호 대표이사가 1,5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세무법인 해청 신용술 세무사와 직원들이 1,0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주식회사 동방ENG 윤경혜 대표의 임직원들이 615만 4천여 원, 의령읍 체육회 김문영 회장과 회원들이 200만 원, 밀양시 자원봉사단체 1만 회에서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경상남도는 오늘 브리핑을 열고 어제 국토교통부가 시도지사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현행 30만 제곱미터에서 10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한 데 대해 장기적으로는 해제 권한을 모두 넘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또 그린벨트의 약 90%가 환경평가 등급과 생태자연도 1, 2등급으로 이중 규제를 받고 있다며 해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경남은 창원과 김해, 함안, 양산에 462제곱킬로미터의 그린벨트가 지정돼 있습니다. 김해시가 오는 9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지역 상품권을 각각 50억 원씩 판매합니다. 상품권 할인율은 5%로 지난해 10%보다 줄었습니다. 한 사람당 30만 원까지 모바일 상품권으로 살 수 있고 김해 지역 가게 3만여 곳에서 쓸 수 있습니다. 김해시는 올해 김해 사랑 상품권을 1,200억 원 규모로 발행합니다. 진주시가 하대동에 있는 장안약국을 올해 공공심야약국으로 운영합니다. 공공심야약국은 1년 동안 쉬는 날 없이 일반 약국들이 문을 닫는 밤 9시부터 11시 사이에도 약을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진주시는 시민들이 늦은 시각에도 약을 살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해 남창원 농협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에 화해 권고가 확정됐습니다. 창원지법이 지난해 12월 초 해당 사건에 대한 화해 권고를 내린 데 대해 양측 모두 이의 제기가 없어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창원시는 2021년 남창원 농협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다며 검사비와 치료비 11억 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해시가 유명 조각가인 김영원 작가 작품을 중심으로 한 시립미술관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김영원 작가는 5달 안에 150점 이상의 작품을 김해시에 무상으로 기증하고 김해시는 시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합니다. 김 작가는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과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그림자의 그림자 등 국내 구상 조각계의 유명 조각가입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